서울대가 조국 교수를 파면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을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에 조국 장관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수직위를 해제한 바 있는데요. 그러다 지난 2월에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았고 결국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참 경교로운 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게 나온 거예요. 저의 그 뇌피셜을 좀 돌려보자면은 그거 보고 아니 이 대역죄인 새끼가 어딜 쳐돌아다녀? 거기다가 사진까지 찍었어. 전화 바로 때렸습니다. 야! 이 새끼 당장 잘라 이씨. 했겠죠. 누군가가. 사모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요거로 그 뭐 징계 사유에 회부했다. 그 다음에 딸 뭐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이걸로 징계위에 회부했는데 그거 사모펀드하고 하드디스크 이거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나왔죠. 근데 이제 나머지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장학금 받았는 게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래잖아. 그러면... 심지어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받았는데 1년 후에는 청와대를 갈 거야 라는 걸 알고 줬다는 거지. 이번에도 미래형으로. 이거 유죄를 때린 게 이게 왜냐면 이걸 지금 안 때리면 조금 있으면 무죄가 되면 징계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야 아예 지금 밀어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장학금을 준 사람 노환중 교수 부산대 이 사람도 희한하게 이 사람도 1심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이 진짜 법이 진짜 엉망진창인 게 근데 부산대는 이거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부산대는 그나마 2심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 근데 1심 판결 나온 지가 2월인가 그래요. 되게 오래됐어. 근데 서울대 갑자기 어제 이 타이밍에 파면을 했어. 뭐야 이게 판결 나오자마자 한 것도 아니야. 2심 판결 어떻게 될지도 몰라. 다른 거는 무죄 받았어. 이거 교수 부산대하고 엮여있는 거 하나만 유죄 받았는데 이것도 무죄 받을 가능성이 커. 대법원 가면. 저는 이제 여기에 관련해갖고 서울대 교수들이나 동문들이 진직 그만두게 했어야 된다는 둥, 진직 잘랐어야 된다는 20살짜리 막 학생한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때는 사태 이때는 중학생이었을 놈인데 자기는 조국 교수를 캠퍼스에서 본 적이 없다. 왜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교수로 뒀는지 모르겠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보면 여기에 조국이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로서 지금 모든 걸 다 누렸다. 마치 용산구청장처럼 구치소를 갔다 왔는데 공황장애로 보석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바로 연차를 냈는데 그달 분 월급은 900만 원이 나갔다. 이런 느낌처럼 뭔가 서울대 교수로서 조국 교수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아직까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직위 해제됐기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금도, 교수 임금도 3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는 서울대한테 뭘 이렇게 빚지거나 서울대한테서 대접을 받아온 게 아니라 부당한 사유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4년 동안을 잡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본인이 그만두고 던지고 나갔으면 미국에 가서 석좌 교수도 할 수 있고 다른 대학교 가서 얼마든지 교수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한 불이익을 참으면서 지금까지 기다렸단 말이야. 근데 그 판단을 질질 끌다가 왜냐면 이 사유로 하려고 그랬으면 1년 전에도 할 수 있었고 1심 판결 나자마자 1심 판결 나자마자도 할 수 있었거든. 4개월 만에 근데 갑자기? 지금 이걸 하는 거는 조국이 전면에 뜨는 게 싫은 거야. 조국이 총선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분위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미리 초를 치는 거죠, 미리. 근데 나는 이게 TBC랑 똑같은 짓을 했다고 봅니다. TBS랑. 김호준을 풀어놓은 거죠. 네. 사자를 풀었죠. 네. 마찬가지로 조국이 지금 이 일종의 정치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거 뭐 그러니까 그 프로페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폴리페셔라고. 그러니까 교수직을 하면서 무슨 자기 정치를 하네. 뭐 이런 류의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제 좀 더 편하게 SNS나 또는 뭐 개인 그 뭐 집필 이후에 북콘서트나 아니면 방송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정당 활동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을 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유죄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정받아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총선 직전까지도 대법원 재판이 안 끝날 거라고 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끝나면 무죄 줘야 되니까 그걸 안 끌고 질질 끌고 지금까지 오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조국 교수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인 내지는 아까 없는 길을 만들어 간다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고유의 정치 활성을 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열었다. 이게 서울대가 족쇄를 풀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뭐 30% 급여 주는 거?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강의를 통해 갖고 급여가 나가잖아요. 근데 조국 교수는 논문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미 초빙을 해갖고 석자 교수는 아니지만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를 하시라고, 강의 말고 연구만 하시라고 이미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연구 용역비로 해갖고 교수 계약을 한 거야. 근데 그것도 30%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4년을 계셨다고. 자, 근데 서울대가 얼마나 징계를 안 하는 그 학교인지 알려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2년 한겨레 9월 14일 기사인데요. 비위 교직원 666명. 학교 숫자도 666이야? 666명 서울대. 11년 전 적발 때도 징계 빵명. 이게 뭐냐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뭐 연구비 사적 유형 뭐 이렇게 해도 징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밥통이네. 원래 서울대야. 그리고 원래 이 교수 직종이나 이런 학교 측은 되게 보수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징계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사실 그래서 문제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는 치외법권 같은 아니면 신성 불가침인데 어디 나라의 법 따위가 들어와서 교수의 권위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이따위 징계를 해! 라고 하면서 지네 자체적으로는 아무리 외부에서 잘못을 지적해도 징계를 한 적이 없는 놈이라는 거지. 이렇게 징계에 인색한 서울대가 갑자기 조국 교수만 이렇게 한다? 이거는 학교 측에서 했을 거 과연? 직위 해제도 희한한 경우예요. 서울대 안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아예 파면을 했어. 아무튼 뭐 성급한 조치다라고 조국 교수가 재심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재심은 재심인 거고요. 일단 뭔가 정치적 행보에 대한 말씀은 좀 뚜렷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더라고.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조국 교수가. 또는 민주당 안에서 공천을 받거나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여론에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조국 교수가 내가 한동훈이 출마하는데 나가겠습니다. 하고 미리 던지는 거지. 우리 손혜원 의원이 나는 죽으나 살아 박지원 이러는 것처럼 나는 이제 앞으로 한동훈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한동훈은 근데 떠도는 말로는 윤석열이 한동훈 나가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렇지. 법무부 장관을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다. 계속 따까리로 남아서 방패나 돼갖고, 건희 장모 뒤 설거지나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거지. 지가 차기 대권 주자 하겠다고 기어나와서 국회의원 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한동훈은 할 만큼 했잖아, 형님. 나한테 뭐 해줬다고 지금 형님이 나한테,
더 해라 마라 이런 소리를 하냐고. 나 이거 박차고 던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서로 한동훈하고 붙어보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여기에서 제일 그럴듯한 매치가 나는 조국 교수라고 본다는 거죠. 와, 진짜 빅매치가 될 것 같은데. 빅매치도 아니, 근데- 빅매치지만 아니, 왜냐면 일단 조국 장관의 상징성이 거의 결국은 저는 오늘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거든. 조국 장관님이 예수님인가? 왜 이 정도로까지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문득. 십자가에 매달았는데도 살아나왔어.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저쪽 애들은 조국 장관님을 예수님처럼 무서워하는구나.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잘생겨서 그래요. 예? 잘생겨서 그래. 이거 왜 신종일만 맞고 그러냐. 왜냐면 못생겼어 봐 이렇게까지 질투 안 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조국 교수가 민주당의 소속에 관계없이 본인의 정치적 판단 또는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나는 강남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어차피 강남 우리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누굴 내보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 미스매치 해갖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고 치면 오히려 강남 사람들한테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조국 교수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총선에 대한 흥행 카드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원래 그동안 최고 카드는 종로에 누가 나오고 그렇지, 당선되느냐. 종로였죠. 종로였지. 근데 정치 1번지. 이미 종로는 이제 끝났어. 나경이 때문에 버린 거고. 버렸어. 이제 앞으로 정치 1번지를 가리기 위해서 진짜 강남에서 한번 맞붙어 푸는 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숱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아니 머리숱만이 아닐 텐데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할 텐데 뭐 되는 게 뭐 있어 솔직히.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you die. 네가 졌어. 난 누구라고 말 안 했다. 네가 알겠지. 부들부들 하고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유로운 행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쪽의 예봉을 한 명만 꺾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짐에 앞으로 나올 차기의 국회의원들은 그 안에 대부분이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일종의 친위대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검사 애들이 80명까지도 출마할 수 있다잖아. 검사 출신들이. 근데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이 말이야. 한동훈이란 말이지. 한동훈을 조국 장관이 정치권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공천 신청을 하는 그날 직전까지도 얼마든지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라는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내버려 둘게 이 정권이 어쨌든 2심도 유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사법부는 이 정권 하의 사법부는 무조건 교홍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유죄 확정이 또 2심에도 나오면 그러면 사실 대법이 되기 전에는 입후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천 받기는 좀 힘들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면 되지. 공천이 왜 필요해? 무소속으로 결국이 간다? 지금 김병민이가 그 국짐위원 김병민이가 그 저기 펀앤마이크라는 펜앤마이크라고 하는 이쪽에 나와서 사설하면서 200% 조국은 나온다. 그리고 200% 조국이 나올 때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짐위원인데 지가 분석을 해갖고 국짐위원 주제에 조국 교수 관련해갖고 정치 행보를 쫙 깔아줬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재명과 조국의 합작일 것이다. 이재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용인을 해야 가능한 거고 대법원은 절대 조국에 대해서 총선 전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행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지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 이거는 지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인 거야. 난 걔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방송국에서도 몇 번 마주쳤지만 네 앞가림이나 제대로 해. 그러니까 지 밥은 지역구도 먹고 못 다니니? 지키면서. 그러니까 네 앞가림이나 해. 어떻게 공천은 이번에 받을 수 있니? 아 진짜. 아무튼 저는 당장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정치권으로 갈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말이죠. 마동석 같은 거야. 굳이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 있으면. 진영 쪽에 서만 있어도 그 서인 그냥 구경꾼 중에 서 있는 아트박스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위협. 죄진 놈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지라고 하는 그 찜찜함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 조국 장관은. 저는 차라리 서울시장이나 이런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원래 칼이 그런 거라 그러잖아. 칼을 뽑았을 때보다 칼집 안에 들었을 때 더 쫀다는 거야, 상대는. 저게 튀어나오면 누구를 겨눌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근데 서울대가 이렇게 되면 파면하잖아요? 하고 나면 지금 조국 교수가 나중에 또 소송 걸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에서 또 나중에 지게 되면 돈 다 물어줘야 돼요. 그거 다 우리 세금입니다. 아이고, 조국 장관님은 어떻게 인생이 법 전문가였는데, 본인은 법으로 돈 안 벌겠다고 학자회기를 가셨는데, 이 국짐 식기들이 이 난리를 치워가지고, 이 보상금으로 역대로 국가에서 소송 보상금으로 해갖고, 역대로 가장 많은 돈을 수령하시는 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진짜 우리가 왜 요즘 매일같이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뉴스 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나마 진보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저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견디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는데 제가 뭐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라가 망할 거였으면은 사실은 이승만 때 망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뒤로도 이 나라가 망할 만한 거리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힘으로 살아남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중의 힘으로 살아남은 나라고 이번에도 가장 지금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망하진 않는다. 대신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데 도대체 이 고통에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유가 있으면 그나마 납득이라도 되잖아. 그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거, 여러 가지 너무 어리석었던 거. 그래서 지금 그 업보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더 많이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보 유튜브 방송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역시도 우리가 알을 깨는 과정은 요란할 수밖에 없고 파괴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병아리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깨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깨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잡음이고 혼란이고 파괴예요. 그러니 어떤 잡음도 싫고 어떤 혼란도 싫고 어떤 파괴도 싫어.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린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저는 계속 저를 그렇게 다독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야죠. 성장 안 하겠다. 나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난 죽는 것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 송작가 TV 시청자들은 굉장히 가장 높은 수준의 그렇죠.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 능력이 있기 일단 때문에 송작가 TV를 골라보는 분들은 그렇죠. 일단 판단 기준이 높아. 퀄리티가 높아. 기준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봐. 못 들어. 내용이 너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분들이 지나다가 여기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냥 지나다가 발 디뎠다 온 게 아니라 다 돌아왔어. 지금 진보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들을 다 돌아왔는데 그 중에 셀렉트한 게 송작가 TV인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안목, 이분들이 고른 우리 송작가 TV는 그만큼 퀄리티라든지 사상이 건전하다는 거죠. 근데 왜 다른 데랑 안 섞이냐? 왜 왕따냐? 그거는 송작가가 가지는 독특한 어떤 프레임 때문인 거예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 그거 귀찮아서 안 하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외부에 가갖고 뭔가 그런 콜라보를 해라 뭐 이런 걸 하는데 가급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고유성, 우리 방송이 가지는 그 개성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니까. 일단 송 작가님 주변을 우리가 다 쳐내고 있고요. 쳐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떻게 물고 위험해. 들어오는 사람마다 위험한 사람들만 위험한 들어와요. 인물이야, 송 작가님이. 저희가 더 탐사 외에는 다 쳐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더 탐사도
대면을 못 하게끔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접촉하게끔 강요받고 있습니다.